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덕 국제경제TV의 국가는 먼저다 김상덕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먼저다 김상덕입니다. 2023년 3월 9일 생방송으로 김상덕 국제경제 24회에 거쳐서 25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송은 늘 생방송이기 때문에 말에서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하기 전에 국제경제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24세에 이어 1977년 주한 미군 철수를 막았기 때문에 중화공업 당시에 추진하던 중화공업 그리고 방위산업 우리 경제의 폭을 넓혀 나가는데 획기적인 역할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부르짖었지만은 우리가 자립경제와 자립경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또 미국과 동맹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경제 성장에서도 굉장히 지장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싱글러브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은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서 AP 통선 특파원과 인터뷰를 자원해서 주한미군 철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본국에 타전했습니다. AP통신 특파원은 미국에 타전하게 됐는데 그 인터뷰를 보게 된 본국의 정부와 또 국무부는 즉각 유엔군 사령부 참모장 싱글러브를 면직시키고 직책을 또 면직시켜서 본국으로 소환 조치했습니다. 본국으로 소환 조치된 후에 2개월 후에 카터 대통령은 싱글러브 장군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장군은 왜 나의 정책을 반대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소상히 그 이유를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싱글러브 장군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중국의 백현주의가 즉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백현주의가 독점하게 되면 우리는 아태 지역의 안보를 지킬 수가 없고 또는 우방국에 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싱글러브 장군은 카터 대통령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장군의 말이 옳았고 뜻이 옳았다고 말하면서 싱글러브 장군은 미 의회에 가서 미국과 한국의 안보에 관한 문제와 아태 지역의 안보 그리고 중국의 패권주의가
더 폭넓게 펼쳐질 것을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내가 대통령 후보 때 주한미군 철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공감을 얻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싱글러브 장군은 소상하게 중국의 백헌주의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며 미국의 그 세계 강대국의 리더자로서 리더 역할을 잃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민족의 고난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일본은 태평양 지역 진주만에 있는 미국의 해군기지를 1941년 12월 7일 날 기습 공격하여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죠. 2차 대전이 맨무리 뒷 무렵에 이런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 후에 미국의 완성으로 끝났습니다. 일본 천황은 메가다에게 무조건 하고 항복한다고 라디오로 세계 전파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한반도를 해방을 시킨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해방을 시켰으나 소련이 그 틈을 타서 함경북도를 거쳐 무단 남한으로 38선까지 침공하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메가더 장군은 소련에 경고하고 딘 러스커 대령과 찰스 보스틸 대령을 38선까지 급파해서 파견해서 소련에게 38선에서 물러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물러나는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잡한 국제 간에 얽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반도를 유리한 통일국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국은 그러면은 38선 이북은 북한에 남아있는 일본 표잔병 그리고 일본 재선을 동결을 해서 철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남한은 우리 미국이 일본의 파잔병을 철수하도록 그리고 재산도 놓고 철수하도록 이렇게 해서 한반도를 통일국가로 만들자고 하는데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반쪽짜리 만들어 놓은 소련의 행실이고 소련이 38선까지 침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련은 우리 한반도를 해방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저 소련하고 그 낮은 선봉 그 우측으로 경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경계를 해서 소련은 침공을 한 것입니다. 소련이 무단 침공한 38선을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하고 있는, 숨어서 살고 있는 간첩들, 주사파들, 이런 자들이 38선을 미국과 이승만이가 그어서 대한민국 통일을 방해했다고 이렇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역사적으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역사를 알아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발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후세들에게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3년 동안 대한민국 가도 정부를 거쳐서 1948년 8월 15일 강복이 된 것입니다. 왜 그 날짜를, 다른 날짜를 잡을 수, 이승만은 건국 날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왜 8월 15일을 건국을 했느냐 하면은 3일 1919년 3일 독립운동, 상해 임시정부 개성을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상해 임시정부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고 앞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1948년 8월 15일 건국의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1시기 동안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해방도 아닌데도 해방만 부르짖고 우리 스스로 한 건국처럼 예면하고 첫째는 정치, 정부, 대통령들이 예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한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인 가오는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치열하게 3.1 부정선거 다시 해라, 장기정권 다시 해라, 그렇게 데모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가오는 우리 4.19 혁명으로 통해서 가오를 드디어 자기의 잘못을 깨달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화해로 떠나서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장하다. 내가 여러분 때문에 깨달음을 가졌다. 희생된 학생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송구스럽다. 이 기회로 대한민국의 발전이 될 것은 확신한다. 학생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떠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이란 이런 국호가 이승만의 개인 겁니까? 정치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식인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라는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 겁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가오가 있어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가지고 학생에게, 국민에게 사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국을 하지 않는 사람은 도배질을 하고 건국을 우리나라에 업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치가 무능하고 대통령의 역사 인식을 못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2023년 8월 15일 건국절은 3일 독립정신을 이어서 상해 임시정부 정신을 이어서 대한민국 건국절을 분명히 국가주도로 대통령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가짜들을 좋아하는 국민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이승만이 상해에서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본의 제국주의에 암살을 하고 요인에 암살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 만방에 세계 선진국에 일본의 부당함을 알려서 그분들의 힘을 얻고 동의를 얻어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게 이승만의 통일 정신입니다. 그런데 누가 독립운동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승만의 100분의 1도 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습득하고 배우고 세계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은 이승만 뿐이었습니다. 10%의 힘으로 90%의 공산주의자를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승만의 업적을 몰랐던 것을 다시 공부해서 우리의 나라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